3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서영은 웃는 거야 전해드렸습니다. 맞아요. 오늘 오프닝도 저 역시 공감합니다. 우리가 매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만 내게 행복을 주는 범위, 개념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순간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어딘가로 휴가를 즐길 때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또 뭔가 목표했던 성과를 냈을 때만 우리가 행복을 허락한다면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게 너무 적지 않겠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마시는 맛있게 잘 내려진 커피 한 잔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모처럼 숨 쉴 만한 깨끗한 공기에도 행복하다 느낄 수 있고, 내가 머물고 내가 늘상 하는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10님, 오후 4시 제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여기 라행세 덕분에 점점 더 많이 행복해져 가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요즘 정말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점점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거 저도 느껴요. 감사합니다. 7696님, 일하고 있을 때면 마음은 콩밭에 있죠. 사실 지금도 몰래 라행사 듣고 있습니다. 성금님은 행복이 저를 따라오게 하고 싶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거겠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차준희님, 밥 먹을 땐 밥만 먹어. 이거 제가 애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 좋은 뜻이 있군요. 아이들에게 다음부터 잔소리에 덧붙여서 오늘 오프닝도 말해줘야겠어요. 진승님, 라행세 듣는 이 시간은 온전히 라행세에 집중합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려요, 에디. 재한님, 행복은 어떤 지점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게 하는 오프닝입니다. 라행세 오늘도 출석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죠.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오늘도 2시간 동안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어요. 이젠 다 알고 계시죠? 인터넷 홈페이지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들어오셔서 고민상담 게시판에 여러분의 이야기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립니다. 방송 중에 문자와 반디로 여러분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목요일 매주 새로운 분과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가운 분 또 모셨어요. 벌써 지난 2월에 출연하셨었군요. 엄마들의 공감 참 많이 얻으셨던 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엄마의 첫 심리 공부의 저자이자 심리상담센터 누다심 대표이신 강현식 심리학 칼럼니스트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선생님 목소리 전해드릴게요. 박정현 달아요. 박정현 달아요 전해드렸습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심리상담센터 누다심 강현식 대표님 모실 겁니다. 5671님께서 누다심 선생님 기억납니다. 누다심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제 머릿속에 콕 박혔거든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고, 이나바님께서도 누다심 심리학자 강현식님 어서 오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기쁘네요.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책도 출간하셨길래 제가 읽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해주셨네요. 바로 모실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강현식 다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정말 센터 이름을 잘 지으셨나 봐요. 누다심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머릿속에 콕 박혀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 거 보니까 잘 지으셨네요. 진짜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하고. 저희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굉장히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강연 많으셨죠? 강연도 있고 다른 스케줄도 많았는데요. 예. 그래도 2월은 저희 이제 아내 초등학교 교사인데 예. 방학을 해서 저희 아내가 2 아들을 케어하느라 저도 역시 방학이었습니다. 아이고 편안하게 보내셨겠군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네. 제가 선생님 그 SNS 계정에도 네.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센터도 정말 바쁘던데요.
뭐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해볼까 하고 좀 애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한 달 만에 뵀으니까 한 달 전에 방송 출연하시고 나서 혹시 네. 주변의 지인분들이라든지 뭐 반응이 조금 있었나요? 네, 연락이 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몇 사람이 듣고 깜짝 놀랐다. 근데 이제 목소리가 이제 익숙해서 들어보니까 네. 그렇더라, 반갑다 이런 네. 연락들을 좀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뭐 모니터도 좀 해주시던가요? 네. 연기에 대한 거겠죠, 주로 꽁트? 저 맞냐고 하던데요. 오늘도 다시 선생님께서 오시자마자 네. 대부분 선생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꽁트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시는데 선생님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잘 네. 하시나요? 하고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만큼 좀 부담이 되신다는 거죠. 많이 부담됩니다. 예. 차라리 저에게 강연을 시키시면 네. 몇 시간이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꽁트는 사실은 뭐 10초, 20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시작하면 다들 잘하십니다. 성희님께서는 선생님 그때는 얼굴을 못 뵀었는데 반갑습니다. 단정하신 느낌이 상상한 그대로시네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성희님. 저 바로 앞에 있는 카메라로 네. 저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어색하시죠? 네. 5360님, 라행세 오시는 선생님들 연기 실력은 다 장난이 아닙니다. 해주셨네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고민 사연 저희가 꽁트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고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두 아드님 두고 계세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분께서 초등학교 교사시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두 아이를 주로 직접 다 케어를 하시느라 평일에 정말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특히나 지금 새학기 시작해서 네. 더 정신이 없으시죠. 네, 애들이 이제 학교도 시작하고 또 학원도 이제 예전 원래 스케줄대로 이제 돌아가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아내가 다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예. 좀 아까도 오기 전에 아이 막 태워다 주고 늦을까 막 부랴부랴 오고 간식도 원래는 이제 집에 와서 먹이는데 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먹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간식 도시락에 싸가지고 아이고. 끝나고 먹어라 하고 네. 막 정신없이 오느라고 네. 저도 아무튼 아이들 방학할 때까지 사실은 아이들 방학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다시 이제 방학을 할 때까지는 되게 바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면 6시인데 네. 그때는 어떻게 아이를 누가 그때는 이제 아내가 빨리 퇴근하고 오늘은 빨리 집에 가야죠. 정리가 좀 되셨군요. 네, 네. 오늘은 다행입니다. 오늘 다시 나오셨어요. 라잉새에 어떠세요? 다시 한번 출연해 보시니까 조금 더 편안하신가요? 네, 훨씬 더 편안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좀 그 사연 제가 이제 미리 읽어보면서 좀 마음도 아픈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해서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으로 왔습니다. 예, 그러실 겁니다. 오늘 사연 강현식 선생님과 함께 할 거예요.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또 위로와 격려, 또 궁금증, 요즘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 사연들 저에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신가 봐요. 선생님 모습 보고 메시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기홍 님도 역시 목소리만큼이나 훈남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상담도 기대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엽. 왜 이제야 왔니? 뭔가 제목이 선생님한테 한 말인 것 같은데 왜 이제야 왔니? 전해드리고 선생님과 저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꽁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엄마. 아니, 지순아, 우리 딸 왜 그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소꿉놀이 하는데 아니, 그런데 친구들이 갑자기 왜 혹시 누가 우리 딸 때린 거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친구들이 지순이 보고 괴물이라고 괴물은 소꿉놀이 할 수 없대. 뭐? 괴물? 아니, 왜 우리 딸 얼마나 이쁜데? 이거 보고 나보고 괴물이래. 아니, 뭔데? 뭐? 이거 지순이 아야 했던 거. 그래, 나 때문에 생긴 상처. 우리 딸이 나 때문에. 지순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순이 놀린 거 아닌데. 그래도 엄마가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혜진님께서 선생님 목소리 엄마 역할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5353님 뭔가 사우정이 생각났어요. 명연기십니다. 첫 번째 꽁트 들으시고는 선생님 연기에 대한 이야기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일지 짐작이 됩니다. 오래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서 점점 더 무기력해진다는 엄마의 고민 사연이에요. 익명의 청취자가 보내주셨는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전해드리죠. 5살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1년 전 제 실수로 아이가 몸에 화상을 입게 됐어요. 남편은 직장에 있었고 저 혼자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가스 불을 켜놓은 채 잠시 욕실에 간 사이 아이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 가스불에 손을 댄 겁니다. 소리를 질렀고 저는 놀라 뛰쳐나왔죠. 최선을 다해 병원에 일찍 갔지만 손등부터 팔목까지 진한 화상 자국이 남았어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스럽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욕실에 들어갔는지, 방 안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왜 가지 않았는지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저는 우울증에 걸린 듯 무기력해졌습니다. 저를 원망스럽게 보던 남편 눈빛 잊혀지지 않아요. 유치원에서 상처 때문에 놀림받고 올 때도 너무나 속상하고요.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는 무기력해집니다.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무능한 것만 같아요. 아이와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만 하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4323님, 아이에게 티끌만한 상처가 나도 마음은 우주만큼 아픈 게 엄마인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얼마나 매일매일 스스로를 자책하고 남편과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지내고 계시겠어요. 선생님도 이번 사연 읽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들으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도 아이들 이렇게 직접 육아하는 부모로서 사실 이 사연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항상 아이들 이렇게 어디 데리고 다니면은 그 안전, 굉장히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잖아요. 혹시 뭐 길거리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질까, 차도 옆에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부모들에게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어머니는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정말 저도 너무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돼서 굉장히 좀 저도 가슴이 아팠던 사연입니다. 네.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그렇죠. 순간순간 사고가 맞아요. 나요, 정말. 네. 예. 혹시 이제 비슷한 경우로, 그러니까 엄마가 나 때문에 아이가 다쳤다, 나 때문에 아이의 몸에 상처가 생겼다 하는 경우로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 혹시 만나보셨는지요? 사실 구체적인 사연은 다르지만요. 그 아이 문제 때문에 상담센터를 방문하시는 엄마들이 꽤 많으세요. 맞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아동센터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적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 그런 발달장애 아이들 그 어머니들 집단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들은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죄책감, 혹시 내가 임신 중에 뭘 잘못 먹어서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자책하는 어머니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부부나 연인 혹은 부모님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 줬던 일 때문에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이신 분들도 사실은 상담 장면에서 자기를 탓할 일이 아닌데도 내가 왜 그때 대처를 잘못했을까,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렇게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 깊은 자책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은
선생님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로 마음의 짐을 좀 덜어주시는 편이세요? 우선 그분들이 감정이 굉장히 크게 다치셨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슬픔과 우울과 무기력감을 굉장히 충분히 공감해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또 자기 자신이 싫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그럴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감정에 충분한 공감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자신의 감정에 누군가한테 이해받았다라는 그래서 그 느낌, 공감받은 느낌을 먼저 충분하게 이제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혜선님, 제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던 거야 라면서 기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이지 뭐, 내가 또 그렇지 뭐 하면서 또 자책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사연 보내주신 분의 경우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으셨겠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기가 조금만 남들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약간 걱정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나 때문인가? 그렇죠. 내가 지금 아이를 잘못 네. 키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시죠. 특히 어머님들 많이 그러실 텐데 그럼 지금 우리 이제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니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세요. 그때 왜 하필 내가 욕실에 들어갔을까? 그때 왜 아이를 방 안에 두고 내가 혼자 그냥 아이를 뒀을까? 매일같이 신경을 쓰셨겠지만 왜 하필 그 순간 그렇죠. 내가 그랬을까? 지금 많은 자책을 하고 계시고 그 자책이 우울감을 넘어서 어떤 무기력감까지 네. 어머니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의 자책은 선생님도 마음으로는 그러실 수 있겠다고 그렇죠. 공감이 되시죠. 네. 네. 그래서 그 어떤 슬픔과 우울과 무기력감에는 이제 공감을 해드리지만 예. 공감을 통해서 그분이 제 이야기를 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계가 좀 생겼을 때는 자책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은 공감하지만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어머니들이 그걸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 만약에 우리 앞에 정말 타임머신이 있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아이가 다쳤던 그 직전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고 하죠.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은 어머니들 반응은 선생님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시냐. 당연히 내가 가스불을 안 켜거나 혹은 욕실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거나 하지. 뭐 왜 그렇게 물어보시냐?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요. 잠시 후에 아이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르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어머니가 욕실에 가셨던 거는 뭐 어떤 급한 볼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를 가지러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스불을 켜놨다는 거는 뭔가 어머니가 괜히 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요리를 한다든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정신없이 바쁘게 했을 그때인데 아이가 그렇게 다칠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너무나 인정할 수 없지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할 거는 없다.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 책임이 아니다. 스스로 자책하시면 상황은 더 힘들어지니까 어머니가 충분히 슬퍼하시되 자책은 멈추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께서 방송을 함께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 계속 이야기 나누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메시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샵 1045 50원 혹은 100원의 유료 문자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입니다.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누다심 강현식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0984님, 맞아요.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모르셨던 거잖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화지님께서도 사연 주신 분 스스로를 자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계시는군요. 아이들이 무사하게 무탈하게 잘 자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고라는 게 불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난 과거를 잊으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만큼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공감이 되신다는 이야기들일 텐데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엄마가 자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책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엄마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할까요? 그렇죠. 엄마가 자책에 굉장히 빠져 있으면요. 현재 아이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속에는 계속 과거의 아이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책하고 슬퍼하면 아이가 5살이니까 물론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당해서 슬프긴 하지만 아이들은 사실은 그 감정이 좀 해소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밝게 엄마랑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는 이미 이제 그 감정이 해소돼서 엄마랑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그 장난감을 보면서 아이랑 감정을 맞추고 즐겁게 놀기보다는 그저 미안한 얼굴로 있으면 아이 입장에서는요. 그런 엄마를 보는 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책을 내려놓는 것은 지금 아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머니의 고민도 그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매번 비슷한 상황이 자꾸 발생한다는 건데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고 오고 아이가 상처를 받아오고 그럴 때마다 아이의 마음을 엄마가 어떻게 좀 만져줘야 할까? 아까 제가 이 어머니 사연에 대해서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감정에는 공감하되 그 생각과 논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반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도 아이가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럼 많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어떤 아이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넌 왜 그렇게 약하니? 울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의 감정은요, 우리 몸의 피와 같아서 원활하게 순환되고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사실은 몸의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병이 오는 것처럼 마음의 감정도 원활하게 표현되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던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의 감정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 너 슬프겠다. 얼마나 슬프니? 하면서 아이한테 직접 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엄마 나 괴물 맞아? 나 친구들이 나 괴물이래.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절대 괴물 아니고 너는 여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아픔에 대해서 아이들이 과도한 해석을 하지 않게 그리고 이 아픈 거는 사실은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엄마가 실수했어. 너가 이렇게 아픈 거야. 이거는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아이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시되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해석과 잘못된 논리는 반박해 주시는 것이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네. 엄마가 이제 스스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도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또 하나가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남편의 그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눈빛 네. 그리고 아이가 나를 커서 원망하면 어떡하나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엄마의 마음에서 좀 달래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또 이제 딸 아이니까 그런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더 많이 이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신경을 쓸 수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원망을 한다면 그때도 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내 책임이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둘 다 어머니 자기 입장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신에게 몸에 있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서 힘들다면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은 아이의 감정과 아이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엄마한테 그런 화풀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엄마도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아이의 그 감정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어준다 그래서 엄마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엄마도 그래 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속상하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기까지 하다라고 엄마도 엄마의 감정을 이야기해야 아이들도 아 엄마도 저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또 남편분이 그렇게 이제 쳐다보셨다면 남편분과도 사실은 얘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남편분도 당연히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아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는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 비난도 안 하셨지만 이제 남편도 얼마나 그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도 속상할 거를 아니까 차마 더 이상 말은 못 하고. 네. 그랬을 때 두 분이 좀 용기를 내셔서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면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좀 미아가 되는 아이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이제 잃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은 부부끼리 마주 앉아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싸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가정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나중에 시간이 돼서 그 아이가 혹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다가 원인 찾기 놀이를 하다가 니 탓 내 탓 하다가 가정이 깨져버리면 사실은 그 아이가 돌아오더라도 머물 수 있는 가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용기를 내서 마주 앉아서 남편분도 아내 마음을 아내 감정을 좀 정확하게 듣고 네. 또 남편분 입장에 속상하잖아요. 딸이 그랬으니까. 그럼 남편도 속상한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내분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분이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나누는 거. 단 절대 비난하지 말고 너무 감정을 중요한 나누는 부분이네요. 거. 그게 사실 제일 필요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무능한 것만 같고 무기력해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고 싶으시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까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어떠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통제감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자꾸만 후회하고 자책을 하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 지나간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내가 무력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내가 마치 통제할 수 있었던 것 마냥 자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이 그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청취자분들이 제가 설명을 듣고 도움이 되실지 아닐지는 제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제가 조금 더 지금 여기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어머니가 무력감을 벗어나시려면은 우리가 상당히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 그리고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아이와 눈 맞추면서 상호작용하는 거. 이거는 어머니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요. 정은지 하늘바라기 음악 전해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사연 선생님과 계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1045 유료 문자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 받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시지요. 정은지 하늘바라기 함께 하셨어요. 이자민님, 저희 아들은요, 제가 크게 뭘 한 기억도 없는데요. 툭하면 엄마 때문이야, 엄마 탓이야. 입버릇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들 왜 이래요? 이것도 저에 대한 원망일까요? 하고 물어오셨어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의 그 감정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속상해서 그러니? 너 지금 화가 났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이것을 아이의 감정적인 표현으로 하게 하시고 얘기를 하면 그래 너 화났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화났다고 얘기해줘야 엄마가 네 마음을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탓이야 하는 속마음은 나 속상해. 그렇죠.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아이가 좀 큰 아이여서 정말 엄마를 탓하고 싶은 어떤 객관적인 뭔가가 있다면 그거는 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도 엄마의 마음을 전달해주면 좋은데 아이가 이제 입버릇처럼 그리고 제가 딱 봤을 때는 아이가 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시면 아이도 아 맞아 내가 지금 화가 났지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아이의 표현, 그러니까 아이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뭔지를 엄마가 읽어주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8812님은요. 선생님
저는요,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때 왜 그랬지? 이런 말은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잠 못 잘 때가 많아요. 끊어내고 싶은데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도움을 좀 주셔야겠네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는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서 자책은 굉장히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생각과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시려면 그냥 끊어내지진 않고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왜 그랬지를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내일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내가 내일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분에게 네 탓이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되게 강하게 이분에게 해주셔서 이분이 이런 어떤 자책하는 마음을 좀 끊어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0001님도요. 사실은 저도 딸아이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어요. 정말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건이라 방어할 수 없었지만 아이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죠. 겉으로 드러난 상처와 심적으로 상처받았을 아이가 도리어 의연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인 저희가 오히려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정말 이 부모님이 아마 좀 지혜롭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가끔 청소년 아이들 중에 상담을 해보면요. 아이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는데 겉으로 굉장히 의연하게 생활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너 진짜 괜찮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애들은 선생님 저 진짜 괜찮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는데 선생님 사실 저 괜찮지 않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0001님은 아이에게 네가 이렇게 의연하게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 아빠는 참 용기가 된다, 얻는다. 그런데 혹시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면은 언제든지 얘기해라. 엄마 아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면 아이가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의연한 모습을 보고 그냥 좋아하는 거가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아마 아이가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힘들까봐 그렇죠. 아무렇지 않은 척 네, 하는 맞습니다.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우리 어머님께 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상처도 입으시고 또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정말 이 어머니 속상하고 힘드시겠지만요. 아이를 정말 생각한다면 자책을 멈추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아이가 살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 때 엄마로부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깊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여러분의 사연을 나눠주십시오.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해 드릴게요.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1부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2부에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의 다른 고민 사연 들고 찾아옵니다. 잠시만요.